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자, 위생적 급여 제공이라는 평가입니다. 위생적 급여 제공. 이 항목 우리 방문그룹과 주간보호에 모두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이제 이 위생적 급여 제공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매뉴얼에 대한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제가 저번 주에 기관의 모의평가를 하러 갔는데 매뉴얼 제대로 안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눈이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 매뉴얼을 반드시 정독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11강 위생적 급여 제공의 그 매뉴얼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무려 4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4점이 배정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현장 평가, 즉 현장 우리 수급자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나가서 평가가 진행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관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뭐다? 이 위생적 급여 제공은 가서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물어보는 면담과 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난이도는 하 정도 보시면 되세요. 이 항목은 감점이 절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점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항목이고 누구나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적용 기간은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일. 자, 평가일은 뭐다? 평가가 나가는 날. 즉, 이 항목은 우리 사무실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현장 평가 당일날 점수가 계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점수가 무려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나서는 안 되고요. 난이도도 높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나 수급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만 한다면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우리 수급자 면담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이나 또는 보호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자, 어르신, 자, 위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수급자나 보호자가 위생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가 안 한다 그러면 감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점수 획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근로자한테 우리가 교육을 하면 돼요.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하게 먼저 가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자, 수급자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급자 항목에서 이거 말고도 뭐 급여제공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냐, 부본 수령했느냐, 어디서 상처를 입혔느냐, 노인학대 받은 적 있느냐, 다양한 걸 수급자에게 물어본다. 한 열 몇 가지를. 그거를 제대로 대답하고 계시면 수급자가 등급을 못 받겠죠. 물론 대답하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수급자 평가 항목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선행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급자나 보호자에게는 뭐 11가지를 설명하면서 평가관이 와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걸 외우질 못해요. 그러면 옆에서 가장 친한 게 누굽니까? 근로자, 즉 요양보호사님이시잖아요. 요양보호사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양보호사님, 만약 평가관이 현장에 나가면 우리 요양보호사님한테도 여러가지 물어보지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이 대답을 잘 할 수 있게끔 대답을 진행을 하게끔 우리가 또 안내를 요양보호사님한테 또 더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프라인 교육이나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 평가 이렇게 나올 때 어르신 기분을 최대한 좋게 맞춰달라. 그거 외에는 뾰족한 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이라는 말씀을 이 강의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그날 삐져 계시면 대답은 다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수급자 평가 항목,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수급자 항목들이 쫙 나오는데, 수급자 평가 항목은 자, 어르신 기분을 좋게 하자. 두 번째, 이 항목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요양보호사님이 충분히 현장평가 때 같이 대답을 유도할 수 있게끔 진행하자. 이 두 개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님이 이렇게 뭐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물어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근로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앞치마나 복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이제 앞치마, 유니폼 많이들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우리가 맨날 평가 때나 앞치마들을 많이 이제 뭐 공동구매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이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11강 위생적 급여 제공. 이 위생적 급여 제공 안에 이제 우리가 앞치마, 유니폼, 조끼 다 좋습니다. 단 여기에는 기관 명칭 또는 직원 이름이 기록 써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간보든 방문형 다 동일하다고 보세요. 그러나 탈부착은 안 돼요. 탈부착, 뭐 목걸이 명찰, 아크릴 명찰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어르신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탈부착이면 이게 뭐 압정이나 핀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어르신이 다칠 수가 있다고 봐요. 목걸이도 마찬가지죠. 목걸이도 어떻게 보면 평가관에서는 위험 요소로 봐요. 이게 그 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괜히 또 멋지게 보이겠다. 우리는 그래서 앞치마도 하고 목걸이 뭐 사원증도 하고 아크릴 명증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치마든 조끼든 거기에 뭐 기관명만 쫙 적어주시면 되세요. 예? 기관명 하가장 재가노인복지센터 뭐 이렇게 기관명만 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앞치마 유니폼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또 여기에 뭐 많이 질문 들어왔던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로자 이름도 여기에 새겨야 되냐? 이름은 아니에요. 자, 기관 명칭만 반드시 해주시면 되세요. 물론 직원 이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근로자가 그만두면 이거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이름은 물론 직원 이름도 가능하지만 직원 이름은 하지 마시고 기관명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 가뜩이나 운영하는데 비용도 없는데 앞치마에다 요양원생 이름 적어놓으면 그분한테 그냥 갖고 가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평가 기준 2번 요양보호사 평가 항목이고 평가 현장 나가가지고 요양보호사님이 앞치마를 사적인 개인 앞치마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앞치마에 또는 유니폼에 기관명 적혀있는 앞치마 또는 유니폼을 써야 된다. 그리고 탈부착이나 아크릴 명창은 안 된다는 거. 따라서 단순하게 제가 항상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유니폼에 기관명만 인쇄하자.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기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우리 근로자 현장 평가 항목인데, 자, 수급자의 거주 환경 상태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어르신이 환경하는 방이라든가 거실, 화장실, 주방에 어떤 거주 환경 상태를 확인해서 정리정돈이 됐는지, 그렇죠? 청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가 예를 들어 오늘 우리 평가 사무실 진행을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현장 평가가 한 달 안에 막 나갑니다. 나갈 때 좋은 평가관들은 전화해서 누구누구 어르신 나갑니다 알려주는 평가관도 있고요. 아닌 평가관은 나가서 지켜보거나 막 무작위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사무실 평가가 끝나면 내일부터, 즉 오늘 평가를 진행하는 내일부터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리정돈이라든가 청결 상태를 계속해 유지를 하면서 어르신 기분 좋게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다 잘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가 1번, 2번, 3번 우리가 세부 항목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 항목을 하가장만의 핵심 꿀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항목은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서류 준비할 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치마의 기관명을 표시를 한 그 앞치마나 또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평가 당일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적인 유니폼이나 이런 거 안 냅니다. 특히 주간보호에서는 앞치마를 하시는 기관도 있고 유니폼도 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으면 이제 이름을 새겨야 되는 거고,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게 사회복지사도 해야 됩니까? 근데 사회복지사도 직원이에요. 그죠? 거기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무를 한다고 저도 유니폼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고 지금 이 평가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주간보호에서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 청결 상태 또는 환경, 어르신이 방, 거실, 주방 이런 데가 청결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수급자 면담 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르신의 기분 좋게 진행하면서 어르신 다 우리가 잘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그 평가 항목을 안내하면서 어르신에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거 외에 수급자 평가 항목은 답이 없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수급자 평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11강 위생적 급여 제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평가라는 게 지금 홀수기간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내가 매뉴얼만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렇게까지 평가에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평가를 몇 번 받으신 분들은 또 내가 아는 거니까 또 자세히 안 보세요. 또 평가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잘 안 봐요. 근데
항상 매뉴얼을 펴서 매뉴얼 안에 내가 중요한 것들도 적고 중요한 것도 체크하고 그 매뉴얼 책자를 가지고서 평가 당일날 평가관에 평가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교육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만약 평가 서식이나 저희 영상을 또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있는 평가박을 구매하셔가지고 평가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요. 즐거운 봄, 따뜻한 봄입니다. 밖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